중년 내장 지방 완전 정복 매일 8분 기적의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뱃속에서는 조용한 살인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은 단순히 보기 안 좋은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오신 52세 김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마른 체형이었지만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아 저를 찾아오셨죠. 인바디 검사 결과 내장 지방 단면적이 120제곱센티미터나 되었습니다. 정상 기준인 100제곱센티미터를 훨씬 넘어선 수치였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내장 지방이 100제곱센티미터를 넘어서면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한 저장고가 아닙니다. 염증성 물질을 분비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독성 공장 같은 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재활의학과에서 수많은 중년 환자분들의 건강을 되찾아드린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중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비싼 다이어트 제품에 의존하시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집에서 하루 단 8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중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장 지방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은 완전히 다릅니다. 피하 지방은 손으로 집어보면 2cm 이상 잡히는 지방이고 주로 보기에만 안 좋을 뿐 건강에는 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은 다릅니다. 손으로 잘 잡히지 않고 배 전체가 단단하게 나온 형태입니다. 누워도 배가 그대로 나와 있다면 내장 지방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더 정확한 확인법은 허리둘레를 재는 것입니다. 남성은 40인치, 여성은 35인치를 넘으면 내장 지방 과다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내장 지방의 줄기세포는 염증 반응과 섬유화를 유발해서 지방 조직의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반면 피하지방 줄기세포는 오히려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제 환자 중 48세 박모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하셨지만 내장 지방이 계속 늘어나 고민이 많으셨어요. 혈액 검사 결과 중성 지방 수치가 250을 넘었고 공복 혈당도 110을 넘나들었습니다. 박 씨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럴까요? 바로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내장 지방이 위험한 이유는 혈액으로 쉽게 들어가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유해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며 장기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해 시도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장시간 걷기, 복부 운동, 식단 조절 등이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식사 조절은 체중 감소에는 효과적이지만 내장 지방 감소에는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체중이 5% 감소할 때 운동요법으로는 내장 지방이 21.3% 감소한 반면 식사 조절로는 13.4%만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바로 고강도 간헐적 운동, 즉 하이아이티티입니다. 전통적인 유산소 운동과 달리 짧은 시간에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환자 중 55세 최모 씨의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루 1시간씩 걷기를 3개월 동안 해봤지만 내장 지방은 거의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8분 고강도 운동을 시작한 지 6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체중은 3.5kg, 체지방량은 2.6kg이 감소했고 가장 중요한 허리둘레가 5cm나 줄었습니다.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최시호 씨께서 감격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운동으로 이런 효과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하이 ITT의 핵심은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 현상입니다. 영어로 EPOC라고 하는데 운동이 끝난 후에도 18시간에서 24시간 동안 평소보다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마치 엔진이 꺼진 후에도 계속 열이 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4,39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이 ITT는 30분 미만의 짧은 시간 동안 수행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여러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는 집행 기능까지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내장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주요 장기의 감각, 신경을 자극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세포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고 혈당이 치솟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루 8분일까요? 이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죽상동맥 경화증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5층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뱃살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 줄일 수 있습니다. 5층 계단 오르기에 걸리는 시간이 정확히 8분 내외입니다. 이런 근거로 여러분께 최적화된 운동법을 준비했습니다. 바쁜 현대인도 지속할 수 있고 중년의 체력에 맞는 강도로 설계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적의 8분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법은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중년층에게 최적화한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운동 원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운동은 고강도와 저강도를 반복하는 인터벌 방식입니다. 40초간 고강도 운동을 한 후 20초간 휴식을 취하는 2대1 비율로 구성했습니다. 총 8라운드로 정확히 8분이 소요됩니다.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당 총 300분 이상의 중강도 신체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강도 운동은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워 마칭입니다. 제자리에서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무릎이 허리 높이까지 올라오도록 하고 팔을 크게 흔들어 주세요. 이때 복부에 힘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제자리 행진하는 것처럼 힘차게 해주시면 됩니다. 파워 마칭은 하체 근육과 코어 근육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대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군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에너지 소모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제 환자 중 49세 이모 씨는 무릎이 좋지 않아 달리기를 할 수 없었는데 이 동작으로 시작해서 놀라운 효과를 보셨습니다. 8주 만에 내장 지방 수치가 40%나 감소했어요. 두 번째는 스쿼트 투 프레스로 스쿼트 자세에서 일어나면서 양팔을 위로 쭉 뻗는 동작입니다. 앉을 때는 엉덩이를 뒤로 빼고 일어날 때는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주세요. 전신을 사용하는 복합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량이 매우 높습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육 강화의 최고의 운동입니다. 근육 중에서는 하체 근육과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 근육을 강화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내장 지방 축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년층에서 자주 고장나는 척추와 무릎 건강을 지키고 골다공증, 골절 등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하니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마운틴 클라이머로 플랭크 자세에서 양다리를 번갈아 가며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입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빠르게 다리를 움직여주세요. 이때 코어에 힘을 주고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운틴 클라이머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동작입니다. 복근, 어깨, 팔, 다리 근육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전신 근력 향상에 탁월합니다. 특히 복부 지방 연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복근 운동을 추가하면 리버스 크런치, 마운틴 클라이머, 플랭크, 데드버그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는 버피 변형 동작으로 기본 버피에서 점프 동작을 뺀 변형 동작입니다. 스쿼트 자세에서 손을 바닥에 짚고 다리를 뒤로 뻗어 플랭크 자세를 만든 후 다시 스쿼트 자세로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중년층의 관절 부담을 줄이면서도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동작은 심폐지구력 향상의 최고의 운동입니다. 전신 근육을 사용하면서 심박수를 급격히 올려 최대 지방 연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이드 런지로 양다리를 넓게 벌리고 한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며 런지 자세를 만드는 동작입니다. 좌우로 번갈아 가며 실시하세요. 옆구리와 허벅지 안쪽 근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사이드 런지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을 자극합니다. 특히 내전근과 외전근을 강화해서 골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중년 이후 흔히 발생하는 고관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플랭크 니 터치로 플랭크 자세에서 한쪽 손으로 반대쪽 무릎을 터치하는 동작입니다. 코어 안정성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고난도 동작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해주세요. 이 동작은 복근의 깊은 근육인 복횡근을 자극합니다. 복횡근은 내장을 감싸고 있는 근육으로 이를 강화하면 내장 지방을 물리적으로 압박해서 연소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간혹 복근 운동만 하면 허리에 통증이 생긴다고 호소하는 중년층이 있습니다. 이때는 운동 자세를 살펴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척추에 부담이 가해져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점핑 스쿼트로 스쿼트 자세에서 일어나면서 가볍게 점프하는 동작입니다. 무릎이나 발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점프 없이 빠른 스쿼트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폭발적인 파워를 기르고 심박수를 최고조로 올려줍니다. 점핑 스쿼트는 파워와 민첩성을 향상시키는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입니다. 근육의 순간적인 폭발력을 기르면서 동시에 최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 따르면 고강도 간헐적 운동은 심박수를 최대 심박의 80%에서 95%까지 올리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 동작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여덟 번째 운동은 크로스 클라이머로 마운틴 클라이머의 변형 동작으로 다리를 반대편 팔꿈치 쪽으로 향하게 하는 동작입니다. 복사근을 집중적으로 자극해서 옆구리 살을 제거하고 허리 라인을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크로스 클라이머는 회전 근력을 향상시킵니다.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들거나 몸을 비트는 동작에 필요한 기능적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운동법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회 가능하면 5회 정도 실시하시면 됩니다. 48시간 이내에 반복하면 운동 효과가 누적되어 더욱 강력한 지방 연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은 운동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강도를 조절해서 하세요. 40초를 다 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점프 동작을 제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2분 정도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목과 어깨를 돌리고 팔다리를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병행되어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습관 개선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 내장 지방이 생기기 쉽습니다. 밥, 빵, 면류, 디저트 등을 우선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한다면 첫 3일 동안은 탄수화물 섭취를 하루 50g 이하로 줄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늘려가되 정제 탄수화물 대신 현미, 보리 등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둘째, 술을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알코올은 지방 분해를 감소시키고 포만감을 느끼는 것을 방해해서 자꾸 안주를 먹게 만들어 내장 지방이 쌓이게 합니다. 제 환자 중 53세 정모 씨는 매일 소주 한 병씩 드시던 분이었는데 금주 후 2달 만에 허리둘레가 7cm나 줄었습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근육량은 30살을 전후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때 체내의 근육 단백질의 손실을 막아주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배가 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해서 살이 찌기 쉬운 몸으로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단백질 섭취량은 몸무게 1kg당 0.8g에서 1.2g입니다. 맵기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 생선, 달걀 등을 곁들여 먹을 것을 추천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시간과 횟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체중 감량과 내장 지방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 미국 국립보건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한 그룹이 불규칙하게 식사한 그룹보다 체중을 더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나눠 섭취하면 혈당과 식욕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과도한 허기나 폭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쁜 일정으로 식사 시간을 놓치기. 쉬운 경우에는 알람 등을 활용해 식사 리듬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 숙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가 줄고 반대로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은 증가해서 과식 및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테스토스테론의 양을 감소시켜 중년 남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뱃살 고민을 덜고 벨트 구멍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성인 기준 적정 수면 시간인 7시간에서 9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항염식품의 활용으로 고, 식이섬유의 과일과 채소, 지방질이 적은 건강한 단백질, 해산물, 통곡물, 콩류, 저지방 우유, 계란, 견과류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식품은 정제 탄수화물이나 과당류보다 인슐린 자극이 적고 포만감을 빠르게 주기 때문에 내장 지방 축적을 줄이고 감량을 수월하게 만듭니다.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현미, 보리 등 통곡물, 고등어 등 생선, 적정량의 견과류 등은 도움이 됩니다.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마술 같은 음식은 없지만 지방이 덜 축적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내장 지방이 덜 쌓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50세 한모 씨는 식단 개선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저녁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고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신 결과 석 달 만에 내장 지방 수치가 30%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식습관이야말로 내장 지방 제거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실제 환자분들의 동의를 받아 익명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공 사례로 52세 회사원 김 씨는 당뇨병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마른 체형이었지만 내장 지방 단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나 되었어요. 공복 혈당이 130을 넘나들었고 당화 혈색소도 7.2%였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의구심을 가지셨어요. 선생님, 고작 8분 운동으로 당뇨가 좋아질까요? 하지만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내장 지방 단면적이 90제곱센티미터로 줄어들었고 공복 혈당은 100 이하로 당화 혈색소는 6.3%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김 씨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뇨약을 먹어야 한다는 절망감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두 번째 성공 사례는 48세 주부로 박 씨는 폐경 후 급격히 늘어난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허리둘레가 85cm까지 늘어났고 옷을 입어도 배가 나와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혈압도 높아져서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박 씨는 무릎이 좋지 않아서 달리기나 등산 같은 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8분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이었어요. 점프 동작은 빼고 진행하셨는데도 6주 만에 허리둘레가 7cm나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20으로 이완기 혈압이 90에서 80으로 떨어졌어요. 박 씨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거울을 보는 것이 즐거워요. 남편도 아이들도 제가 예뻐졌다고 하니 기분이 좋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세 번째 성공 사례는 55세 자영업자 최 씨는 고지혈증과 지방간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300을 넘었고 간 수치도 정상의 2배가 넘었어요. 술을 좋아하셨는데 건강을 위해 금주를 결심하고 이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최 씨는 정말 성실하게 운동하셨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4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150으로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체중은 10kg이 줄었고 허리둘레는 12cm나 감소했습니다. 최 씨께서 감격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걸 까먹고 살았네요. 하지만 이 운동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고강도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점프 동작을 제외하고 진행하세요.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강도를 조절하세요. 셋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3회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매일 하시면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주세요.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하면 근육이나 인대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째, 운동 중 어지러움이나 가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여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고강도 운동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동 전후에 물을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기적의 8분 운동법은 단순히 뱃살을 빼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걸어오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변화가 모여서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중년 이후의 건강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내장 지방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위험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40초를 다 못 채워도 일주일에 한두 번 빠뜨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운동은 단순히 몸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활력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건강한 중년, 활기찬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지금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로 내장 지방 뱃살 빼기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또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오늘,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